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교류 회로를 해석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교류 회로인 정연파에 대한 특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직류 전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순수하게 그냥 크기만 이야기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교류 정연파를 이야기하게 되면 크기만으로는 표현이 불가해서 크기뿐만 아니라 뭘 표현한다 했죠? 두 가지가 되어 있었죠. 하나는 주파수, 또 하나는 위상이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타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연파를 갖다가 인가했을 때 정상 상태라고 하면 인가된 전원은 강제 응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강제 응답으로 나타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오늘 본격적으로 학습하려고 합니다. 8.2입니다. 8.1의 마지막 예제는 앞으로 아마 여러분들 지난 시간 수업 내용 잘 이해하셨으면 마지막 예제 풀릴 거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회로망에다가 전압 VT를 인가하는데 시간에 따라 전압이 변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리량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대문자로 쓰는 물리량은 시불변 값이라고 이야기했고 회로에서 소문자로 쓰는 물리량은 시변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변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 t의 함수라서 소문자로만 쓰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나타나려면 소문자 심볼에다가 가로 열고 t로 나타나면 더 확실한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교류 신호 하나를 예를 들어서 표현하게 되면 VT는 A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압이니까 단위는 당연히 볼트겠죠. 이때 세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A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잠시만요. A가 의미하는 게 진폭이고요. 왜 안 보이지? 이게 A가 의미하는 건 진폭, 그 다음에 오메가가 이야기하는 건 각주파수라고 했습니다. 그냥 주파수가 아니라 각주파수예요. 그냥 주파수하고 각주파수는 어떤 관련이 있다라고 그랬습니까? 오메가는 한 바퀴 돌 때 각도를 이야기하는 라디안 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2파이 라디안이 한 바퀴가 돼서 2파이 F로 표현할 수 있다. 라디안 퍼 세컨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각주파수예요. 그냥 주파수는 헤르츠라는 단위를 쓰고 있죠. 1헤르츠는 1초 동안에 헤르츠라는 단위는 1초 동안에 세크분의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1사이클을 반복하면 1헤르츠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이클 퍼 세크라는 단어, 세컨이라는 단어 잘 안 씁니다. 헤르츠라는 단위를 쓰죠. 그래서 각주파수로 바꿔주시면 2파이를 곱해서 라디안각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재미난 게 여기에 들어가는 각주파수는 라디안각을 쓰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위상은 말이에요. 또 디그리를 써요. 디그리라는 게 뭐냐면 60분법입니다. 60분법.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한 바퀴 다 돌면 몇 도죠? 300. 이거 디그리고요. 앞에 쓰는 오메가 라디안이라는 거 같이 좀 기억해 주세요. 절대 위상은 뭐로 나타내야 된다? 위상은 무조건 디그리로 나타냅니다. 위상은 무조건 디그리로 나타냅니다. 자, 이런 전압이 인가됐다라고 하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사인파로 들어가면 전류도 어떤 파에 나오냐면 사인파가 돼요. 다행입니다. 만약 사인파를 넣었는데 사인파가 아니라 무슨 지수파가 나온다든가 막 그러면 그렇죠? 굉장히 해석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전원이 사인파라면 전류도 뭐라고요? 사인파를 따라가는데 이건 달라질 수 있죠. 뭐가 달라질 수 있냐? 세 가지가 바뀌어요. 뭐가 바뀔 수 있다고? 진폭의 크기가 바뀌어요. 이 안에 들어가는 RLC 소자에 따라서 RLC 소자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진폭이 아주 많이 작아질 수도 있고 뭐 좀 커질 수도 있고 뭐 진폭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 뭐가 바뀌냐 보시면 위상이 바뀌는데 예전에 있던 위상은 세타였는데 위상이 파이로 바뀌어요. 근데 진짜 고마운 게 있어요. 잘 보시면 주파수가 어때요? 각주파수가?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는지 설명을 해드리면 저항 R이라는 건 오메 법칙에 따라서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잖아요. 사인에다가 얼마를 곱하거나 사인에다 얼마를 나눈다고 해서 오메가가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저항값을 계산하게 되면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크기만 바뀐다. 뭐에 영향을 준다? 진폭에만 영향을 준다라는 거고 L이나 C가 들어가게 되면 앞에서 설명드렸죠. L과 C에서 전압 전류 관계를 따져보면 미분 또는 뭐가 들어간다고?
적분이 들어가는데 사인 함수를 미분하거나 적분할 때 바뀌지 않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오메가가 안 바뀌어요. 사인 오메가 t 그러면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되죠? 코사인 오메가 t가 돼서 오메가는 바뀌지 않는데 사인에서 오메가로 코사인으로 바뀌었으니까 뭐는 달라지죠? 위상은 달라지겠죠. 예. 크기도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오메가가 앞에 나가서 곱해져야 되니까 속미분이라고 하죠. 속미분. 또는 적분할 때는 오메가 분의 1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크기에 영향을 주고 위상에 영향을 주지만 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파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 A가 B로 바뀌는 거랑 세타가 파이로 바뀌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타네요. 이런 거 발견하시면 아직도 오타가 있네요. 이거 안 패야겠죠. 당연히 전류니까. 그렇죠? 나갔다 올게요. 온라인 들으시는 분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요. 이게 사인, 코사인 이 삼각함수를 미분하거나 적분하는 거 정말 귀찮은 일인데 저랑 같이 딱 한 번만 해볼게요. 한 번만 해볼 거고 중요한 거는 앞으로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 왜? 너무 귀찮은 일이거든요. 귀찮지만 한 번만 해볼게요. 다음 같은 R의 직렬 회로가 있습니다. R과 L의 직렬 회로를 해석할 때는 단일 막로 회로기 때문에 막로 전류를 기준으로 푸는 게 좋죠. 이렇게 되면 변수가 하나가 되니까. 앞에서 이거를 회로 해석할 때 회로 이론 1에서 배웠어요. 직렬 회로는 뭐로 해석한다? 단일 막로 회로는 뭐로 해석한다? 독일의 과학자 이분의 이름을 따서 그리고 이 소자의 뭐가 다른 전류는 같아요. 뭐만 다르죠? 각 세 개 전원과 R, L의 뭐가 다르죠? 전압만 달라요. 전류는 같기 때문에. 따라서 무슨 방정식? 키리호프의 전압 방정식으로 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키리호프의 전압 방정식을 세워보면 어떤 방정식을 세우는지 방정식이라는 게 뭐죠? 좌우가 같거나 또는 이꼴 0으로 세워지는 게 방정식이잖아요. 이퀘이션을 세워보면 R에 걸리는 전압과 L에 걸리는 전압을 합하면 인가전압. 죄송해요. 이것도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소문자로 썼어야 되는데 실수 대문자로 썼네요. 그렇죠? 이렇게 될 거래. 그리고 막로에 흐르는 전류는 단일 전류이기 때문에 단일 전류식으로 나타내 보면 R에 걸리는 전압과 저항에서의 전압 전류 사이 관계는 R 곱하기 뭐가 된다? I의 T가 된다. L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와 어떤 관계가 있다? L의 DT분의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DI가 된다. 이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돼야 된다? VT가 돼야 된다는 게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입니다. 지난 학기에 배웠던 기초 중에 아주 기초죠. 오메 법칙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키르호프의 법칙이었어요. 사실상 이 오메 법칙과 키르호프 법칙 두 가지로 거의 문제를 다 풀었고 나머지는 이제 고급적인 스킬이었죠. 중첩, 대분화, 노트 이런 것들은 고급적인 스킬이지만 기본은 다 이걸로 다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해루를 보고 이렇게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건 기초 중에 기초인데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방정식이 세워지는 거 보여지시죠? 네, 방정식이 왜 나오는지 이제 볼 거예요. 자, 이 방정식에 뭐가 들어있냐면 미분이 들어있는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저항 R에 대한 회로를 해석하게 되면 곱하기하고 나누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많이 다루던 대수 방정식이라서 뭐 방정식 푸는 게 큰 어려움이 없었고요. 그런데 2학기부터 회로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L과 C가 들어가게 되면 미분이나 적분이 등장하기 때문에 방정식에 미분이 섞여 있는 방정식 뭐가 된다? 미방이 세워진다. 그래서 사실상 미방을 풀어야 되는데 오늘 미방을 풀 게 아니라 이걸 원시적으로 그냥 직접 미분을 해볼게요. 미분해서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의 파형이 Vm의 코사인 오메가 t라고 주어졌다면 전류의 식이 얼마가 될지 한번 예상해 볼 건데 뭐가 바뀐다고 그랬죠?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에서 뭐가 바뀐다고요? 진폭이 바뀔 거예요. VM 대신에 뭔가를 써줘야 되죠. 그냥 A라고 하겠습니다. 뭐는 안 바뀌죠? 오메가는 안 바뀌니까 오메가 그대로 쓸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위상이 0도인데 여기는 위상이 당연히 바뀔 테니까 그 위상을
전류 이상을 파이라고 쓰겠습니다. 전압은 유상이 0도예요. 없는 게 아니라 0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나서 이 식을 여기다 놓고 여기 곱하기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얘를 미분하려면 이 상태에서 미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공식을 쓸 거예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된다? 코코 좀 이런 전자펜이 코코 마이너스 싸싸 기억하시죠? 앞에 제가 삼각함수 공식 위에 쭉 띄워놨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뭐 곱을 합으로 고치는 공식, 합을 뭐 곱으로 고치는 공식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개하게 되면 코코 마이너스 싸싸가 되는데 여기서 코사인 오메가 t는 변화하는 변수지만 코사인 파이와 사인 파이는 상수예요. 상수에다가 a라는 상수를 곱했으니까 걔도 상수일 건데 얘는 a에다 코사인 파이를 곱했고 얘는 a에다 사인 파이를 곱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상수와 뒤에 있는 상수가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a1으로 쓰고 얘는 지금 a2로 썼습니다.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으로 이 신호를 어떻게 했냐고 분리했어요. 왜 분리했죠? 미분하기 쉬우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원래 주어졌던 요 회로만 방정식,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에 의해 세워진 회로만 방정식에 넣게 되면 전류를 미분하고 L 곱해야 되죠. 그렇죠? 예. R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에다 그냥 R만 다 대수적으로 곱해주면 되죠. 그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미분하기 삼각함수 미분하기 싫지만 딱 한 번만 하자고 했습니다. 한 번만. 자, 코사인 미분하면 뭐가 되죠? 사인이 되냐? 마이너스 사인이 되는데 속미분이기 때문에 오메가 앞으로 나가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메가 원래 앞에 뭐 있었냐면 L이 있었고요. 마이너스가 없어서 마이너스 이렇게 써줬고요. 사인을 미분하면 뭐가 되죠? 코사인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오메가 속미분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A2 오메가 L의 코사인 오메가 T 됩니다. 네, 다행히 곱하기는 뭐 쉽잖아요. 그래서 저항은 그냥 곱해주면 되니까 RA1의 코사인 오메가 T, RA2의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은 방정식이기 때문에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 미정계수를 찾아보자고요. 그러면 오른쪽 하기는 지금 사인이 없어요. 그렇죠? 사인 앞에 계수를 더하면 뭐가 된다고? 사인 앞에 계수를 더하면 0이 돼야 되고 코사인 항은 있어요. 코사인 항의 계수를 더하면 뭐가 돼야 됩니까? VM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유도하라는 시험 문제 안 냅니다. 그냥 여러분들 같이 해보는 거. 원리가 이렇다는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지 실제 매번 문제를 이렇게 풀지 않아요. 우리는 쉬운 길로 가지 어려운 길로 안 갑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게 FM이에요.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긴 하죠. 가장 어려운 정석이에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A1과 A2 이 계수를 찾아낸 거죠. 그렇죠? 찾아내니까 이제 전류를 쓸 수 있어요. 전류 어떻게 쓰냐면 A1에 뭐 어떻게 쓴다 그랬죠? 코사인 오메가 T 이게 이제 A1이었죠. 그 다음에 A2의 사인 오메가 T. 코사인과 사인이 저렇게 섞여져 있으면 실제 전류를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면 아까 우리가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뭐로 나타낸다고? 파이로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얘는 코사인 항도 있고 사인 항도 있잖아요. 삼각함수를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고등학교나 대학 수학에서 배웠던 내용인데요. 삼각함수 합성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A 코사인 세타와 B 코사인 세타. 여러분 수학책에는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A 코사인 세타 플러스 B 사인 세타를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서 루트 어떻게 된다고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거를 코사인으로 더할 수도 있고 사인으로 더할 수도 있는데 코사인으로 더할 때랑 사인으로 더할 때 조금 차이가 나죠. 어떻게 다르냐면 크기는 똑같아요. 그렇죠? 크기는 똑같은데 사인으로 더할 때는 플러스 세타가 되고 코사인을 더할 때는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데 이때 세타와 파이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인으로 하려면 이게 사코 코사가 돼야 되고 코사인이 되려면 코코 사사가 돼야 돼요. 뭔 얘기인지 모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더해 봤더니 중요한 건 이거죠. 이 파이가 어떻게 결정이 됐다? 마이너스 어떻게 되더라? 탄젠트. 아크 탄젠트라고 합니다. 탄젠트 역함수예요. 아크 탄젠트 R분의 오메가 L이 되더라는 거. 그래서 왜 결국적으로 어떤 결론이 오냐? 전류는 어떻게 변화한다? 크기는 이렇게 변화. VM을 뭐로 나눠줘야 되죠? 루트 뭐로 나눠줘? R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L제곱으로 나눠주는 거로 크기가 변화하더라. 주파수는 어떻더라? 주파수는 변화가 없더라. 위상은 어떻게 변화하더라? 아크 탄젠트 R분의 오메가 L인데 중요한 걸 부호 잘 보셔야 돼요. 부호.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면 전류의 그래프는 전압 그래프보다 시간축 이동을 했어요. 맞죠? 네. 왼쪽으로 이동했나요? 오른쪽으로 이동했나요?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가 들어왔어요. 오메가 양수, L도 양수, R도 양수예요. 그렇죠? 네. 다 양의 값입니다. 내각이기 때문에 0에서 90도 사이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세타 파이가 들어왔으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파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마이너스 파이가 됐으면 파이만큼 그래프가 왼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요. 마이너스일 때는 오른쪽에 이동한다고 지난주 여러분들 기초적인 그 우리 삼각함수 그래프 얘기를 좀 했었죠. 자, 그러면 전압과 전류 중에 누가 왼쪽에 있습니까? 전압이 왼쪽에 있고 전류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게 시간이 빠르다고 했나요? 오른쪽에 있는 게 시간이 빠르다고 했나요? 왼쪽에 시간이 빠르다고 그랬죠. 그 전압이 먼저 가고 있고 뒤따라서 누가 가고 있는 거죠? 전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상차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회로에서 L이 0이었다. 다시 말해서 R만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이 파이는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 넣어보세요. L이 0이면 탄젠트 0은 얼마가 돼야 되지? 0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상차가 생기지 않는다. 저항 R은 순수하게 곱하기만 하기 때문에 크기만 변화시킬 걸 파이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항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야기하지 않고 크기만 변화시킨다는 거고 만약에 R이 0이고 L만 존재한다고 한다. 라고 하면 여기 L만 존재하게 되면 R이 0이면 분모가 0이잖아요. 그럼 무한대가 되잖아. 탄젠트 몇 도가 무한이 되지? 거의 90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이가 9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L만 있으면 위상이 얼마 차이가 난다? 90도 차이가 나요. 왜 90도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드리면 전압을 미분하면 전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전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분하거나 적분하거나 그럴 때 사인이 코사인을 바뀌고 코사인이 뭐로 바뀌죠? 사인을 바뀌면 위상차 몇 도 나요? 90도 나거든요. 그래서 L만 존재하면 90도가 나는데 만약에 R과 L이 모두 다 존재한다 라고 하면 0도도 아니고 90도도 아닌 몇 도? 그 사이에 어떤 각이 생길 것이며 이때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어떻게 된다?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뭐가 된다? 뒤진다. 우리말이고요. 한자어로는 뭐라고 그랬죠? 상이 늦다를 한자로 뭐라 한다고? 지연된다. 라는 말을 써서 상이 지연된다. 뭐라고요? 지상이라고 합니다. 지상. 영어로는 뒤쳐져서 따라가는 거죠. 레깅이라고요. 레깅. 반대로 전압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말이 똑같은 말인데 전압은 전류보다 위상이 어떻게 된다? 앞선다. 이렇게 돼야 되죠? 앞선다. 우리말로는 빠르다, 앞선다. 한자어로는 어떻게 쓰죠? 상이 먼저 나아간다. 나아갈 진짜를 써서 어떻게 된다고? 진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압은 전류보다 진상이다.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앞서 나가는 거? 리딩한다라고 합니다. 자,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바람에 한국어로도 알아야 되고 우리는 한자 문화이기 때문에 한자 문화도 알아야 되고 또 요즘은 언어들이 외국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영어로도 알아야 돼서 세계 언어를 다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게 어려워요. 저항 영어로 뭐죠? 저항이 레지스터예요? 이게 저항이 사실은 두 개로 나뉘어야 되거든요. 저항기가 있고 저항값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R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항기가 아니라 저항값이. 따라서 R은 레지스터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레지스턴스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좀 구분을 좀 잘 안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나오는 용어는 세 가지 다 알아야 돼요. 우리말로도 알아야 되고. 근데 심지어 나이 드신 교수님한테 배울 때는 우리 땐 그랬어요. 나이 드신 교수님들이 일본식 영어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변압기, 트랜스포머를 도란스라고 맞죠? 그렇죠. 저도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오래된 적은 아니어서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우리 주변의 용어 중에서 일본식 영어를 쓰는 게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한국이 이런 산업이나 이런 관련된 것들이 서적이 일본에서 많이 건너왔거든요. 물론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건너오거나 이제 독일에서 건너오게 됐지만 처음에는 일본에서 많이 건너왔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자동차나 막 이런 데 쓰는 용어들 보면 다 일본식 영어다 보니까 진짜 영어랑 차이 나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죠? 또 그게 한국어 돼가지고 또 한국어식으로 또 바뀐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수학을 좀 아는 분들은 이걸 알아요. 왜냐하면 삼각함수와 지수함수가 같아요. 사인 코사인으로 쓰나 지수함수로 쓰나 똑같다니까요. 삼각함수 따로 배우고 지수함수 따로 배웠지만 사실상 삼각함수는 지수함수 안에 다 들어가요. 모든 형태의 함수는 대부분 지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중에서 특히 사인과 코사인을 지수로 바꿀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공식을 만들어내신 굉장히 매력적인 공식이거든요. 예. 바로 오일러 공식이죠. 예. 그래서 요 숫자, 요 숫자를 우리가 오일러의 수라고 합니다. 오일러.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쓰는 2랑 이렇게 쓰는 2는 달라요. 요거는 대략 얼마가 된다? 2.7 뭐 이렇게 되는 오일러의 수고 이 값은 얼마가 된다? 대략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는 전기량 값이죠. 우리 회로 이런 1장에서 배웠던. 그래서 이 자가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구분해 쓰는 겁니다. 하나는 필기체로 쓰고 하나는 고딕체로 쓰는 거 달라요, 의미가. 그래서 sin 오메가 t 플러스 j sin 오메가 t로 표현된다는 걸 배웠어요. 수학 시간에 2의 j 세타는 이렇게 배웠죠. 어떻게 배웠어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sin 세타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수학 시간에는. 자, 이 중에서 실수분만 뽑아내게 되면 코사인 함수가 되고 허수분만 뽑아내게 되면 뭐가 되죠? 사인 오메가 t가 되기 때문에 삼각함수로 쓰지 않고 이건 복소지수 함수예요. 실수 지수로는 삼각함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지수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복소수가 있어야만 사인 코사인으로 나타내는 게 가능한데 굳이 삼각함수를 왜 지수함수로 바꿀까? 이 오일러의 이 생각 하나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게 많이 편해졌어요. 자, 아까 해봤잖아요. 사인 코사인 미분하는데 그냥 미분이 안 돼서 어땠어? 사코 코사 막 분리해가지고 미분하고 다시 나중에 합성하고 아무튼 한 번만 하고 두 번 다시 안 한다고 그랬죠? 네, 안 할 거예요. 왜 지수함수를 알려주느냐? 삼각함수와 달리 지수함수는 미분과 적분에 매우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죠? 왜 유리하죠?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앞에 뭐가 나가긴 하겠지만 뭐가 좀 앞에 나가 속미분 값이 나가긴 하겠지만 형태의 원형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삼각함수를 놓지 않고 전압을 이런 식으로 놓게 되면 뭐라고 했죠? 복소 지수함수로 놓게 되면 미분과 적분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전압의 파형은 Vn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J Vn 사인 오메가 t 쓸 거고요. 이렇게 되면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까 전압과 전류 사이 관계 어떻다고 그랬죠? 크기가 변한다고 그랬죠? 크기가 Vm 대신에 뭐로 바뀔 거야? 전류의 진폭인 IM으로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는 어떻게 되죠? 안 바뀌죠? 그래서 2의 j 오메가 t는 그대로 가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바뀌냐면 위상, 파이가 바뀔 거예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더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를 아까는 이걸 삼각함수로 놓고 풀었는데 이번 이걸 뭐로 놓고 푸느냐? 지수함수로 바꿔놓고 풀게요. 따라서 얘를 지수함수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쓴다? VM의 exponential j 오메가 t로 바꿔놓는다. 코사인 대신 지수로 바꾸는 이유는 뭐에 유리하기 때문에? 미적분에 유리하기 때문에 바꾼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전류가 어떤 형태가 나올지 가령 이런 형태가 나올다는 가정이 가능하고 여기다 넣는 거죠. 여기에 넣어서 L은 곱해서 미분하는 거고 R은 그냥 곱하기 되면 하죠. 몸의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이 식을 두 개를 전개해 보면 이거 더 해야 되는데 지수 법칙에 따라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은 어떻게 되죠? A의 M 플러스 N승은 A의 M승 곱하기 A의 N제곱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뒤에 있는 이 지수 부분을 이렇게 미수로 분리를 했고 분리해가지고 다시 얘를 양변을 2의 j 오메가 t로 나눠줬더니 이제 앞에 있는 크기만 남죠. 크기만 남아서 놓고 되니까 그럼 IM의 J파이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R 플러스 J 오메가 L분의 VM이 되다. 자, 이것을 갖다가 다시 지금 나타낸 거는 뭐가 됐냐면 처음에는 삼각함수였고 삼각함수가 뭐가 됐어요? 지수함수가 됐고 지수함수가 다시 뭐가 되냐 이번엔 복소수가 됐어요. 크기만 컸으니까. 따라서 이 나타낸 이 복소수를 지수 형식 또는 극 형식으로 다시 변환을 해서 나타내게 되면 전류의 크기는 이렇게 변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전류의 이상은 이렇게 변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결과는 똑같아요. 당연히 결과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표현 방법만 삼각함수를 썼느냐 지수함수를 썼느냐의 차이일 뿐 결국 같은 방정식을 풀어내서 전류를 구한 거거든요. 이 방법이 앞서서 했던 삼각함수 방법보다 조금 나아요. 조금 나아요. 왜? 미분 적분이 조금 편했어. 그래도 별로 이렇게 하고 싶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을까? 자, 전류는 그래서 크기가 어떻게 변했다? Vm 나누기 루트 R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L제곱이 됐고 위상은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R분의 오메가가 됐다. 크게 똑같아요. 실제 응답은 복수 응답에서 실수 부분만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수수기 때문에 실수부도 있고 허수부도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리얼 파트만 찾아내시면 되는데 이미지네이트 파트는 버려버리고요. 10분 뒤에 끝난다고 알았어요. 자, 그럼 앞에서 배웠던 예제하고 비슷한 건데 이거 한번 간단하게 풀어볼까요? 앞에 우리 예제 는 마이너스 5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5도고요. 위상 때문에 나타낸 문제. 지금 이 문제 예제, 지금 설명드린 거에 대한 예제가 아니에요. 갑자기 여기 순서가 조금 그러네요. 하나는 코사인이고 하나는 사인이면 위상을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로 통일해야 되죠. 코사인을 통일하든 사인을 통일하셔야 되는데 코사인으로 그냥 통일해 볼게요. 그럼 코사인을 통일하게 되면 문제 여기 마이너스 붙은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 5로 바꿔주면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5도가 원래 있던 각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를 넣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이때 플러스 180도를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180도를 넣어도 되지만 이 각이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 이내에 들어오는 각을 선택하는 게 좋기 때문에 더할 거예요? 뺄 거예요? 빼는 게 낫겠죠. 빼서 썼더니 얼마가 됐냐면 마이너스 155도가 됐어요. 자, 뒤에 있는 거는 다행히 앞에가 부호가 플러스예요. 그래서 그대로 쓰면 되는데 안타까운 건 지금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으로 돼 있죠.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려고 할게요. 코사인 입장에서 사인을 보세요. 코사인 입장에서 사인을 보면 코사인에서 사인을 보면 코사인보다 사인이 왼쪽으로 갔어요? 오른쪽으로 갔어요? 코사인 입장에서 사인을 쳐다봐봐요. 왼쪽으로 갔어요? 오른쪽으로 갔어요? 오른쪽으로 갔죠. 몇 도 갔죠? 오른쪽으로 90도 가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90. 지금 설명드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해요. 어설프게 아시면 안 돼. 이거 확실히 갖고 가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 헷갈리고 계속 틀려요. 따라서 얘를 벽도를 표현하니까 마이너스 95도. 마이너스 155도. V1이 빨라요? V2가 빨라요? V1이 빨라요? V2가 빨라요? 계산 안 돼요? 자, V1은 오른쪽으로 155도 이동했어요. V2는 오른쪽으로 95도 이동했어요. 자, V1이 빨라요? V2가 빨라요? V2가 빠르죠, 이번에는. V2가 V1보다 얼마 빠르죠? 네, V2는 V1보다 60도 뭐 한다? 앞선다. 진상이다. 네, 리딩이다. V1은 V2보다 60도 뒤진다. 지상이다. 내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지금 RL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가 교류 전원으로 주어졌을 때, 정연파 전원으로 주어졌을 때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한 번은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직접 키루프 법칙을 적용해서 풀어봤고요. 한 번은 복소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풀어봤는데 이 두 가지 방식 중에는 복소 지수함수 방식이 조금 낫긴 하지만 결국적으로 이것도 결코 쉬운 방법이 아니어서 좀 더 쉬운 방법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 거예요.